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홍자성의 고전 책은담입니다. 네, 책은담. 사실 이런 고전, 좋다는 건 알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렵고 고리타분할 것 같고. 네, 거의 400년 전 명나라 학자가 쓴 글인데 이게 지금 이 순간 뭐랄까 넘쳐나는 이메일과 끝없는 회의에 시달리는 우리한테 과연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책은담이 현대인의 번아웃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책은담이라는 제목부터가 사실 그 단서를 딱 품고 있어요. 아, 제목이요? 네, 사람이 나물 뿌리를 능히 씹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나물 뿌리라. 여기서 나물 뿌리는 그냥 가난이나 고난을 견뎌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맛이 아니라 아주 담백하고 본질적인 맛, 즉 삶의 진짜 영양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아, 본질적인 맛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나물 뿌리 씹는 법을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볼까 합니다. 마음 관리, 인간관계, 또 성공의 의미, 그리고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마음 다스리기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에서 인용하는 구절 중에 참된 맛은 오직 담백할 뿐이고 참된 사람은 오직 평범할 뿐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솔직히 요즘 시대의 담백함이나 평범함이라니 이게 좀 매력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좀 뒤처지는 느낌, 지루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책은담이 현대인에게 던지는 첫 번째 역설인 것 같아요. 역설이요? 네, 책에서 말하는 담백함은 무미건조함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든 맛의 기본이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온갖 자극적인 정보, SNS 알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쉽죠. 아, 네, 그렇죠. 책은담 9번 구절을 보면요. 밤 깊어 고요할 때 홀로 앉아 마음을 살펴보면 비로소 망령된 생각이 사라지고 진실된 마음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고 하거든요. 고요할 때? 이건 그냥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신호 필터를 만드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아, 신호 필터요?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무엇이 진짜 중요한 신호고 무엇이 그냥 무시해도 될 소음인지 구분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면의 중심을 잡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2번 구절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고요히 멈춘 구름과 잔잔한 물 가운데에서도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활발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네, 그 비유 정말 멋지죠. 고요함 속에 역동성이 공존하는 이미지. 정말 멋진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죠? 그 방법에 대한 힌트가 바로 8번 구절에 있습니다. 8번 구절이요? 한가한 때에 위급한 일에 대비할 마음을 미리 지니고 바쁜 처지에서도 한가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건 일종의 정신적 크로스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아, 크로스 트레이닝이요? 네, 일이 없고 평온할 때 일부러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두는 거죠. 반대로 정신없이 바쁠 때는요.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5분만이라도 모든 걸 멈추고 숨을 고르는 한가한 마음을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산 정상에 올라가서 명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의와 회의 사이 잠시 숨 돌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요함이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인 셈이죠. 와, 이 관점을 이해하니까 첫 번째 나물뿌리의 맛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를 시간이죠. 바로 타인과의 관계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혼자 있을 때의 그 평화는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혹은 이메일 한 통에 산산조각 나게 일쑤니까요. 정말 그렇죠. 책은담은 인간관계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나요? 그 17번 구절에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곧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네네. 이게 자칫하면 그냥 참고 양보하라는
좀 소극적인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에요. 뭐랄까 전략적 후퇴에 가깝습니다. 전략적 후퇴요? 네. 예를 들어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조항에서 이기려고 막 기를 쓰는 대신에 덜 중요한 하나를 양보해서 상대의 신뢰를 얻는 거죠. 아,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더 중요한 걸 얻어낼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손해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득을 가져오는 지혜입니다. 남을 이롭게 함이 실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그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냉소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오, 어떤 점에서요?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순수한 이타심이 아니라 아주 고도로 계산된 이기심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책은담이 말하는 건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내놔 하는 식의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세상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보라는 관점의 전환에 가까워요. 포지티브섬 게임? 네. 내가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게 결국 나에게도 이롭다는 통찰이죠. 당장의 이익만 좇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시야를 넓히라는 말이군요. 그런 점에서 36번 구절은 정말 현실적이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소인, 그러니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진짜 어려움이 그를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보다 내 안에서 막 들끓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다스리는 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 성공했을 때의 태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공했을 때요? 네, 18번 구절을 보면 세상을 다 덮는 큰 공이라도 혼자 차지하지 말고 조금은 나누어 남에게 주어야 해를 멀리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와, 요즘 리더십 이론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하고도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을 나눌 줄 아는 리더는 부하들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충성심을 얻게 되죠.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일지는 명백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공을 세우고 성공을 나누는 이야기까지 오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인 부와 명예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대부분이 이 부와 명예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책은담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구절부터 아주 강렬하죠. 맞아요.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한때가 적막하지만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만고에 처량하다고 그냥 선언해버리니까요. 일시적인 성공과 영원한 가치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구절이죠. 이 차이를 59번의 비유가 정말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59번이요? 네, 도덕과 실력으로 얻은 부귀는 숲속의 꽃과 같아서 스스로 자생하면서 계속 번성하지만 권력이나 편법으로 얻은 부귀는 꽃병에 꽂힌 꽃과 같아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뿌리 없는 꽃이라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요.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랑 오직 투자금과 광고로 연명하는 회사의 차이랄까요? 네네. 전자는 시장이 어려워져도 살아남지만 후자는 돈줄이 끊기는 순간 바로 시들어버리죠. 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를 가장 좀 당황하게 만든 구절은 66번이었어요. 66번이요? 어떤 내용이죠? 사람들은 배고픔이 근심인 줄 아면서도 춥지 않고 배부른 뒤에 근심이 더욱 심하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아니,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게 최고 아닌가요? 배부른 뒤에 근심이 더 심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바로 황금수갑의 문제입니다. 황금수갑이요? 네, 부와 지위를 얻는 순간 그걸 유지하고 더 늘려야 한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시작되거든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타협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걸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희생하죠. 배고플 때는 어떻게 먹고 살까? 딱 하나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부른 뒤에는 건강, 인간관계, 세금, 투자, 자식 문제, 걱정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책은담은 바로 그 역설을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책은담이 말하는 대안은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성공의 정의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 같아요. 정확합니다. 끝없이 더 많은 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충분한 지점이 어딘지 알고 거기서 오는 자유를 누리는 삶. 어쩌면 그게 진정한 부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바로 자연이죠.
이게 저희 네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네, 맞아요. 책은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자연의 모습에서 인생의 깊은 이치를 발견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24번 구절은 정말 강렬했어요. 아름다운 매미는 더러운 군뱅이에서 나오고 밤을 밝히는 반딧불은 썩은 풀에서 나온다. 아, 네. 깨끗함은 언제나 더러운 곳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두운 곳에서부터 생긴다. 네. 이 구절 실패나 좌절의 순간에 읽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가장 보잘것없고 어두워 보이는 곳에 가장 큰 잠재력과 희망이 숨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건 실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관점을 바꾼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한 과정, 일종의 썩은 풀이나 군뱅이의 시간이라는 거죠. 와, 군뱅이의 시간이라 관점의 전환.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달팽이뿔 위에서 싸우는 비유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달팽이뿔 위에서는 그게 세상 전부인 것 같지만 조금만 멀리서 보면 얼마나 작은 세상이냐고요. 이걸 읽었는데 요즘 SNS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회사에서의 작은 알력 다툼 같은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네. 근데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그야말로 달팽이뿔 위의 다툼인 거죠. 맞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규모의 감각을 일깨워줘요. 내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넓고 유효히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죠. 그 정수가 바로 82번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2번이요? 바람이 성긴 대나무 밭을 지나가도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는 그 소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아, 그 구절. 바람은 분명히 불었고 소리도 났지만 대나무는 그 소리를 붙잡아두지 않는다. 네, 지나간 일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 같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비유 같아요. 상처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태도.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지향해야 할 경지인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바로 그 흘려보내는 지혜가 책은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책은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복잡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존 기술 안내서에 가까웠습니다. 생존 기술 안내서. 좋은 표현이네요. 네, 화려한 미식 요리가 아닌 담백한 나물 뿌리에서 삶의 진짜 깊은 맛을 찾아내는 지혜 말이죠. 맞습니다. 책임담은 400년 전의 책이지만 정보 과잉과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지금의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을 건넵니다. 네, 우리는 늘 다음 맛을 찾아 헤매잖아요. 새로운 소식, 더 자극적인 콘텐츠, 더 큰 성공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어쩌면 당신이 찾고 있는 가장 영양가 높고 깊은 맛은 당신이 내내 무시해온 바로 그 나물뿌리, 당신 내면의 고요함과 소박한 일상의 만족감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한 번쯤 지끌이 씹어볼 만한 나물뿌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